자, 도메인 1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스트래티지, 즉 마케팅 전략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도메인 1은 두 개의 토픽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1강에서 공부할 내용은 토픽 1-1 마케팅 매니지먼트 펀더멘털입니다. 마케팅 관리의 기초죠. 제일 먼저 다루는 내용은 마케팅에 대한 미스컨셉션, 즉 오해입니다. 자, 마케팅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에 대해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먼저 마케팅은 all about advertising. 마케팅에서 광고는 매우 중요하지만 광고가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셀링도 매우 중요하죠. 셀링은 마케팅의 결과를 내는 부분으로서 매우 중요하지만 마케팅이 모두 셀링이다, 모두 판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세 번째, 마케팅은 all fluff. fluff란 얘기는 허상, 부풀려진 것 이런 뜻인데요. 모두 허상이고 실체가 없다. 이런 것도 잘못된 마케팅에 대한 오해이죠. 마케팅 is inherently unethical. 마케팅은 본질적으로 비윤리적이다. 그리고 harmful to society. 그리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 사실 마케팅이 비윤리적인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inherently unethical, 본질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 only marketers market. 마케터만이 마케팅을 한다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케팅은 사실상 어떤 그 조직의 모든 사람들이 마케팅을 함께 참여해 주어야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마케팅 is just another cost center in a firm. 기업 내엔 단지 코스트 센터일 뿐이다. 코스트 센터는 비용을 쓰는 그런 부서를 말하죠. 그래서 돈을 벌어다 주는 부서를 프로핏 센터, 돈을 쓰는 부서를 코스트 센터라고 하는데 사실 마케팅에서 쓰이는 돈을 단순히 코스트라고 보는 관점보다는 우리 책에서는 마케팅에서 쓰는 어떤 그런 비용을 투자로 보는 관점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 반복해서 한번 보시죠. 여기 나오는 문장은요, 실제 시험 내용에서 그대로 추출해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문장 자체를 잘 철저하게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A commonly held misconception about marketing is that it is all about advertising and selling. 아까는 advertising과 selling이 따로따로 나왔지만 이번엔 같이 나왔죠. 그래도 오해는 오해인 것이죠. 광고와 판매라는 것이다. 이것이 마케팅이 모두 광고와 판매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해라는 것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마케팅 is no more inherently unethical than other business area. 그렇습니다. 마케팅은 inherently unethical 하지 않습니다. no more. 않습니다. 비윤리적인 상황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비윤리적이진 않습니다. 특히 다른 비즈니스 영역, 무슨 다른 비즈니스 영역에 뭐가 있을까요? 회계, 재무, 운영, 인사 이런 것도 있겠죠. 어쨌든 다른 것에 비해 더 본질적으로 비윤리적이진 않다. 자, 이번엔 그 마케팅의 오해가 어떤 비롯된 그 이유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봅시다. 자, 마케팅은요, of all the business field, 모든 비즈니스 분야 중에서 마케팅 is generally the most visible 하다. visible 하다는 게 뭐예요? 눈에 잘 띈다, 가시적이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한 오해가 나타난 거기도 합니다. 사실 마케팅이라는 게 눈에 잘 띄죠. 이를테면 뭘로? 광고로 또는 영업으로, 판매로. 영업사원들은 실제로 고객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이고, 광고는 TV든 인터넷이든 우리 눈에, 사실 광고라는 게 눈에 띄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마케팅은 매우 비즈니스 필드 중에 가장 most visible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은 광고다, 이런 모두 광고다라는 오해가 생기기도 한 것이지요.
자, 똑같은 말입니다. Marketing is highly public and readily visible outside the confines of the internal business operation. 내부 비즈니스 운영의 범위를 벗어나 매우 퍼블릭하고 매우 visible하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앞에 나왔던 이러한 내용들도 문제에서 추출한 것이고요. 여기 나오는 노란 테두리에 나오는 문제도 같은 문제이긴 한데 이 전에 나온 이러한 문장은 짧은 문제, 이론을 정리한 문제에서 추출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풀어보는 문제는 좀 더 길고 응용 문제 스타일의 그런 문제를 우리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그러니까 일단 공부는 우리말로 이렇게 하시고요. 시험 전에 한번 똑같은 내용을 영어로 한번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마케팅은 전문적인 리서치 분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A. 다른 비즈니스 기능과 비교해 볼 때 마케팅에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측정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과거의 얘기겠죠. 과거에 마케팅이 잘 존중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마케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매트릭스, 즉 측정치가 별로 없었다. 이것 때문에 존중을 받지 못했다.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답은 A예요. 마케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C. 마케팅은 감정에 관한 것이지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말도 틀렸죠. 마케팅이 왜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닙니까? 자, D. 마케팅이란 직무는 다른 비즈니스 기능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다. 그렇지 않죠? 마케팅은 다른 비즈니스 기능보다 급여가 적다기보다 더 많지요. 제가 생각하기엔. 자, 그 다음 마케팅은 회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말도 안 되죠. 마케팅이 가장 회사의 수익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분야지요. 정답은 그래서 A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마케팅은 회사 내의 마케팅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만 연관된다. 아까 마케터만이 마케팅을 한다. 이게 오해라고 했잖아요. 마케터만이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마케팅을 한다. 마케팅을 돕는다. 또는 마케팅을 그러니까 공동으로 참여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갖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래서 마케팅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과만 관련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중 마케팅의 한 가지 측면, facet, facet이 aspect 이런 뭐 어떤 마케팅의 어떤 면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죠. 자, 그런 측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 중에서 마케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리서치, 광고, 브랜드 개발, PR 모두 마케팅과 매우 관련성이 크죠. 하지만 채용은 마케팅과 관련성이 가장 멀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우리 객관식 문제 풀 때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아닌 것을 찾으시오 할 때 사실 완전 100% 아닌 것은 또 없으니까요. 가장 관계가 먼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크루팅, 채용은 가장 거리가 멀죠. 자, 이번엔 defining marketing, 마케팅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마케팅 정의에 앞서서 우리 책에서 피터 드러커의 몇 가지 명언들 또는 그의 어떤 발언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피터 드러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치를 정의하는 사람은 고객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기업은 단 2개의 기능만 있다. 바로 마케팅과 혁신이 그것이다. 자, since it is the customer who defines value, the business enterprise has only 2 business functions. 그것이 바로 마케팅 그리고 혁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니까요. 여기 나오는 문장은 다 시험에 그대로 나왔던 문장이니까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터 드러커, the father of modern management,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only purpose of an organization is to create customer. 조직의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기업이죠. 조직의 유일한 목적. only purpose는 to create customer. 고객을 만드는 것이다.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 the father of modern management, believed that marketing is the whole business as seen from the customer's point of view. 자, 어떻게 말이냐면 고객의 관점으로부터 바라볼 때 마케팅은 전체적인 비즈니스이다. 이렇게 믿었대요. 마케팅은 기업의 특정 기능이라기보다는 기업의 비즈니스 전체를 포괄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AMA, 미국 마케팅 협회의 마케팅 정의를 보겠습니다. 마케팅 is the activity, 활동이다. 마케팅은 set of institution이다. 여기서 말하는 institution은 어떤 그 기관이란 뜻이 아니고요. 제도, 방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은 제도의 집합이다. and process이다. 무엇을 위한? for creating, communicating, delivering, 그리고 exchanging. 무언가를 만들고 create, 알리고 communicate, 전달하고 deliver, 그 다음에 교환하고 exchanging. 자, 무엇을요? offering은 제공물 이런 뜻이죠. 제공물. 자, 어떤 제공물? that have value, 가치를 갖는 제공물이죠. 누굴 위한 가치? 고객을 위한 가치, 클라이언트를 위한 가치, 파트너를 위한 가치, 그 다음에 사회 전반을 위한 가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보면 미국 마케팅 협회는 마케팅을 고객, 클라이언트, 파트너, 그리고 사회 전반에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들고, 알리고, 전달하고, 교환하기 위한 활동, 제도의 집합, 그리고 프로세스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국 마케팅 협회의 마케팅 정의는 마케팅 정의 중에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는 그러한 정의지요. 자, The AMA's definition of marketing. 미국 마케팅 협회의 마케팅 정의는 reflects 뭔가를 반영합니다. 뭘요? The view toward marketing activities as focused on creating and delivering offerings that have value. 미국 마케팅 협회의 마케팅 정의는 가치를 갖는,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들고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 활동에 대한 관점을 반영한다. 아까 전 페이지에 나왔을 때는 제품을 만들고 알리고 전달하고 교환한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잘못 보면 만들고 전달하는 것만 나왔으니까 틀리겠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 제품을 만들고 전달한다는 것에 뭔가를 알리고 교환한다는 것도 이제 녹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고 전달하는 것만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creating and delivering만 써도 맞는 개념, 맞는 정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purpose 마케팅에 대해 나오네요. 목적 마케팅 또는 프로소셜 마케팅, 친사회적 마케팅에 대해 나오는데요. 이 뒷 배경에 나오는 사진은 탐스라는 신발이죠. 우리 책에서는 여기 탐스라고 여기 점을 찍었는데 원래는 그냥 이렇게 써 있죠. 자, 이것도 헷갈리지 마시고요. 시험 나왔을 때. 자, 어쨌든 탐스 신발 회사에 의해 실행된 목적 마케팅 또는 친사회적 마케팅은 의미 있는 방법으로 소비자들과 관여한다. Engage consumers in a meaningful way. 뭔가 의미 있는 방법으로 소비자들과 engage, 관여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이번엔 스타벅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나 보네요. Companies that promote sustainability practices like Starbucks. 그리고 which has a stringent recycling program. 매우 엄격한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스타벅스 또는 General Electric,
which makes environmentally sensitive products. 환경에 민감한 제품을 만드는 제네럴 일렉트릭 같은 회사는 그린 마케팅을 practicing 하고 있는 것이다.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도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니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value and exchange, 가치와 교환에 대해 나오네요. 자, value and exchange are two core marketing concepts. 가치와 교환은 두 개의 핵심적 마케팅 개념이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말해라 한다면 value 그리고 exchange. 하나만 말해라 하면 value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value가 아무리 있어도 이것이 exchange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케팅이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exchange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value 그리고 exchange가 가장 중요한 마케팅의 두 가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rom a customer's perspective, 고객의 관점에서 볼 때 value is defined as a ratio of the bundle of the benefit a customer receives from an offering. 가치는 고객이 제공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 묶음과 그 다음에 compared to the cost incurred by the customer in acquiring that bundle of benefit. 그것을 얻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과 비교된 비율이다. 즉 쉽게 말하면 가치란 혜택의 묶음을 나타내는데 그것뿐만이 아니 그것은 그것인데 그것과 그것을 얻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과 비교된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혜택은 그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만 있는 것이지만 가치는 혜택과 비용을 함께 고려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쉽게 말하면 혜택 나누기 비용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value, 가치라는 것이죠. 이 문장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치가 나왔고 이번엔 교환이 나오네요. Exchange is central tenet of marketing. 마케팅의 핵심적인 어떤 중심적인 원칙이다. Central tenet of marketing, in which a person gives up something,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of value, to, 그러니까 어떤 가치 있는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왜? to, for something else they desire to have. 뭔가 얻고자 하는 다른,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exchange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슈퍼마켓에서 어떤 라면을 산다면 라면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 나의 돈 얼마를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환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케팅의 중심적 원칙 중에 하나이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문제입니다. 자, 140일간의 파업 후 캘리포니아의 노동조합원들이 일터로 돌아갔다. 조합은 임금 인상, 개선된 의료보험, 단일 호봉제 등을 협의했다. 자, 여기서 조합, 유니언, 여기서 유니온을 나타내는 표현은 무엇이냐? 우리 마케팅을 정의할 때요, 마케팅의 이해관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케팅의 이해관계자는 마케팅과 관련 있는 그런 어떤 개체들, 내부 이해관계자는 직원, 노동조합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외부 이해관계자는 고객, 대리점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자, 어쨌든 이런 노동조합은 내부의 이해관계자입니다. 넓게 보면 이해관계자죠. 정답은 B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브라이언은 딸의 피아노 선생님의 웹사이트를 관리해주면서 딸의 레슨비를 할인받는다. 브라이언은 뭐라는 마케팅의 중심 원칙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방금 교환, exchange이죠. 정답은 B입니다. 자, 이번엔
Marketing's roots and evolution. 마케팅의 뿌리와 진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케팅의 뿌리와 진화. 마케팅의 일종의 간단한 역사인데요. 먼저 산업혁명 이전의 마케팅, 그 다음에 생산 및 제품에 초점을 두던 시대의 마케팅, 그 다음 판매에 초점을 두던 시대의 마케팅, 그 다음에 마케팅 개념이 도래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개념 이후의 접근법,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시죠. 산업혁명 이전에는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주문 베이스로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시대는 생산 그리고 제품에 초점을 맞추던 시대이죠. 이때 유명했던 기업이 포드입니다. 포드 자동차 아시죠? 헨리 포드가 만든 회사인데요.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Henry Ford is well known to business students for creating the assembly line that enabled mass production of Model T. This is an example of production orientation. 헨리 포드는 모델 T의 자동차 이름이에요. 모델 T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 조립 라인을 만든 것으로서 비즈니스 학생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바로 프로덕션 오리엔테이션, 생산 지향성의 사례이다. 생산 지향성입니다. 대량 생산을 추구하는 거죠. 생산의 효율을 추구하는 그런 개념이지요. 자, firms that are stuck in production orientation mentality. 자, 생산 지향성이라는 어떤 그 사고방식에 stuck in, 갇혀 있는, 몰입되어 있는, 매몰되어 있는 그러한 firm들은 will have great difficulty,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무엇을 하는데? competing successfully for customers, 고객들을 위해 성공적으로 경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사실 프로덕션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개념은 고객에 집중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즉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하면 충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제품을 더 싸고 빠르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고객을 위해 성공적으로 경쟁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장 봅시다. When Henry Ford said, people can have the Model T in any color. 사람들은 모델 T의 어떤 색깔이든지 살 수 있어. So long that it's black. 그게 검은색이라면 말이야. 자,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긴 하죠. 사실 고객이 검은색만을 원한다면 모든 색을 살 수 있어. 어떤 색이든 살 수 있어. 즉 검은색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바로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생산 지향성, 프로덕션 오리엔테이션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세 번째, 셀링에 초점을 맞춘 시대입니다. 이때가 바로 1차 대전 후의 시대예요.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One of the reasons why production capacity utilization began to decline around the end of the World War I.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생산 능력 활용도, production capacity utilization이 떨어지게 된, decline, 떨어지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는 뭘까요? Is that financial markets, 금융시장이 place more pressure, 어떤 압력을 가했어요. 어떤 압력? 누구에게? On firms, 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To continually increase sales volume and profit. 매출 규모와 profit, 수익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라 하는 압력을 가했대요. 이럼으로써 생산 능력 활용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문장이 나오고요. 시험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자, 위에 보면, 자, 이번엔, 자, 네 번째예요. Advent of the Marketing Concept. 마케팅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언제예요? 월드 워 II. 세계 2차 대전 후에 나타났어요. 자, 그 이후에 몇 가지 지속적인, 장기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생겨났는데요. 하나하나 봅시다. Pent-up demand for consumer goods and service after the war. 전쟁 후에 Pent-up demand. Pent-up이라는 얘기는 사전적으로는 억눌렸다는 뜻인데 Pent-up demand가 붙어서 억눌린 게 폭발한 그런 상황을 말해요. 수요가 폭발. 억눌렸던 수요의 폭발. Pent-up demand. 자, consumer good과 서비스. 소비자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억눌렸던 수요의 폭발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2차 대전 후에. 두 번째, desperate need to regain normalcy of day-to-day life after years of war. 하루하루의 일상을 되찾고자 하는 절박한 니즈. 그 다음, opening up of production capacity dominated for years by war production. 전시 생산에 의해 지배된 생산 능력의 향상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advent of readily available mainframe computing capability. 가용한 메인프레임 컴퓨팅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요 네 가지가 2차 대전 후에 발생한 장기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companies that conduct great deal of research to learn how they can successfully put the marketing concept into practice most likely have a marketing orientation. 자, 마케팅 개념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great deal of research, 많은 리서치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사실 마케팅 리서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고객이 어떠한 니즈를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전략을 짜고 전술을 만들고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 배우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마케팅 개념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고, 자, 이러한 기업들은 당연히 마케팅 지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 마케팅 지향성이란 게 뭐냐? 사실 마케팅 배웠잖아요. 마케팅이란 고객이 가치를 갖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고객이 가치를 원하는 부분, 고객이 어떤 부분에서 가치를 느끼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고객의 니즈를 우리가 배워야죠. 고객의 니즈를 알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이 이게 바로 리서치니까요. 이것이 바로 마케팅 지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번엔 자 봅시다. 마케팅 컨셉 was introduced in the 1950s. 마케팅 개념은 1950년대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것이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케팅 믹스라는 개념도 마케팅 컨셉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야기인데 마케팅 믹스란 말도 1953년에 나왔다고 해요. 그때가 이제 마케팅이라는 어떤 그 개념이 이제 크게 이제 생겨날 때 그때가 바로 50년대라는 것이죠. The marketing concept was first articulated in the annual report of General Electric. GE라는 회사 아시죠? General Electric의 연간 보고서에 최초로 기술되었다. 뭐가? 마케팅 개념이. 이것도 50년대 초반입니다. 자, 이번엔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배웁시다. 마케팅 믹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책에서 마케팅 믹스와 4P를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사실 우리가 아까 AMA의 마케팅 정의를 배울 때 마케팅은 가치를 갖는 그 무언가를 만들고 알리고 전달하고 교환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거기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제품이라고 하고, 무언가를 알리는 것을 프로모션이라고 하고,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을 장소, 즉 유통이라고 하고, 무언가를 교환하는 것은 가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네 가지 활동이 4P와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자, 어쨌든 4P는 네 가지 P란 얘기고요.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을 말합니다. 즉 제품, 가격, 장소, 프로모션.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장소로서의 시장을 의미하고요. 장소로서의 시장은 유통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place는 distribution, 장소는 유통과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공물. 제공물은 offering이라고 부르죠. 제공물은 제품과 거의 유사한 말이죠. 그래서 4P 중에 product가 바로 offering이다. An offering today is considered to be the product in the marketing mix.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the concept of supply chain management. supply chain management는 공급망 관리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유통의 핵심이죠. 유통은 4P 중에 뭐라고 했죠? place라고 했죠. 그래서 the concept of supply chain management is considered to be part of the place of the marketing mix. 자, 그 다음 in the context of marketing mix, 마케팅 믹스의 맥락에서 볼 때 price, today, 오늘날의 price는 largely regarded in relationship to the concept of value. 가격은 value의 개념과 매우 밀접하죠. 그렇죠. 우리가 가격을 지불할 때 우리가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에 맞는 가격을 지불하지, 우리는 저 제품에서 1,000원 정도의 가치밖에 느끼지 않는데 10,000원을 지불하진 않죠. 그래서 price와 value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in the context of 4P of the marketing mix, high-tech media option like cell phones and the internet have had a huge impact on promotion. 4P 중에서 휴대폰과 인터넷 같은 하이테크 미디어 옵션들은 이제 이미 휴대폰과 인터넷은 하이테크라고 말하기엔 꽤 오래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자, 어쨌든 이러한 하이테크 미디어 옵션들은 4P 중에서 프로모션에 가장 큰 임팩트를 갖는다. 4P는 제품도 있고 가격도 있고 프로모션도 있고 플레이스도 있는데 그 중에서 프로모션에 가장 큰 임팩트를 갖는다. 이런 문장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 휴대폰과 인터넷은 4P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겠죠. 하지만 그 중에선 유통과 프로모션에 영향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즉 광고, 홍보, 이런 것들, SNS 마케팅,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것이죠. 그게 바로 4P 중에서 뭐예요? 바로 프로모션이죠.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마케팅 change in any one, 마케팅이 아니고 메이킹이군요. Making a change in any one of marketing mix elements. 마케팅 믹스 요소 중 any one, 하나를 변경하면 will have a domino effect on the other element. 다른 요소들에게 도미노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런 문장이 나오네요. 이를테면 제품이 바뀌면 가격도 바뀐다. 제품이 좋아지면 가격이 오르겠죠. 또 유통도 볼까요? 유통 채널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바꾸기로 했다면 비용이 더 늘 테니까요. 가격도 오르게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4P 중 뭐 하나가 바뀌면 다른 4P 중 하나도 바뀔 것이다. 자, 이번엔 마케팅 컨셉 이후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차별화 지향성이 있고요. 그 다음 시장 지향성, 관계 지향성, 원투원 마케팅,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먼저 차별화 지향성입니다. 차별화 지향성은 요 뒤에 배경 사진에 나온 것처럼 남들은 다 초록색 사과일 때 나 혼자 빨간 사과가 된다는 얘긴 눈에 확 띄죠. 차별화된 것이죠. What clearly distinguishes your products from those of the competitions? 자, 경쟁사의 제품과 분명히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차별화라고 합니다. differentiation이죠. 자, 이번엔 market orientation입니다. 마켓 오리엔테이션은 시장 지향성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시장 지향성. 즉 시장을 중시하는 개념. 시장에서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개념을 마켓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릴레이션십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Relationship oriented firms tend to keep and cultivate their profitable current customers who are highly satisfied with the firm's offering. 관계지향적인 기업은 회사의 제공물에 매우 만족하는 수익성 높은 현재 고객을 유지하고 육성하는 경향이 있다. 관계지향성이라는 것이 바로 고객들과 관계를 더 끈끈한 관계를 맺겠다는 얘기죠. 근데 기업이 끈끈한 관계를 맺고 싶은 고객은 수익성 높은 나한테 도움되는 그런 고객이지 수익성 낮고 내 비즈니스에 방해가 되는 고객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진 않겠죠. 즉, 더 좋은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앞으로도 수익을 꾸준히 더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관점이 바로 릴레이션십 오리엔티드한 관점이고요. 이런 관점을 반영한 개념이 바로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바로 나오네요.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 is designed primarily to facilitate higher levels of customer satisfaction. 고객관계 관리, 즉 CRM은 주로 보다 높은 수준의 고객 만족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원래 CRM은요, 우리 바로 전 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고수익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 만족은 당연히 필수적이죠. 고객 만족을 촉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CRM에서. 자, 이번엔 원투원 마케팅. 배경 사진에 제가 이제 관역을 여러 개를 달아놨는데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니즈를 맞춰준다는 개념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먼저 보면요. The concept of engaging in learning relationship with customers and directing the firm's resources to making each product or service as customized as possible. 이것이 바로 원투원 마케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고객과 학습 관계를 맺고, 즉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배우고 알아내고, 그럼으로써 각각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최대한 그 고객에게 맞춤화 시켜줄 수 있도록 회사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투원 마케팅이라는 것이죠. 학습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고객을 알아낸다, 이해한다, 배운다 이런 뜻이죠. 고객을 잘 알지 못하면 당연히 맞춤화, 커스터마이제이션도 불가능하겠죠. 자, one-to-one marketing refers to the idea that firms should direct energy and resources into establishing learning relationship with each customer and connect the learned knowledge with the firm's production and service capability. 내용은 똑같은 거죠. 문장이 좀 달리 쓰여져 있지만요. 1:1 마케팅이란 기업이 에너지와 자원을 각
고객과의 학습 관계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서 여기서 배운 학습된 지식을 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 능력과 연결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원투원 마케팅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던 페퍼와 마사 로저스는 원투원 마케팅 그리고 CRM 쪽에 있어서 매우 유명한 학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던 페퍼스 and 마사 로저스 popularized the term one-to-one marketing. 원투원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유행시켰대요. Some firms come close to one-to-one marketing by combining flexible manufacturing with flexible marketing to enhance customer choice. 자, 몇몇 기업들은 고객 선택을 개선하기 위한 유연한 생산과 유연한 마케팅을 결합함으로써 1대1 마케팅에 가까이 다가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순수한 의미에서의 1대1 마케팅, 완벽한 1대1 마케팅은 너무 이상적이에요.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의 니즈를 다 맞춰준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유연한 생산 그리고 유연한 마케팅을 결합함으로써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대량 맞춤화. 맞춤화는 추구하되 대량 생산의 효율성은 버리지 말자. 뭐 이런 개념입니다. 즉 소비자의 선택을 최대한 맞추어주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대량 생산하자. 이런 개념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요 내용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중세시대의 기사는 전투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 제작자에게 가서 44 사이즈의 갑옷을 고를 수 없었다. 또한 중세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구두 만드는 사람에게 가서 몇 분 내에 신발을 골라서 살 수도 없었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대량으로 미리 만들어 놓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바로 산업혁명 이전이죠. 정답은 D.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마케팅 믹스의 일부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우리 마케팅 믹스, 사실은 4P와 마케팅 믹스는 동의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동의어 취급을 하는데요. 4P는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이니까 이 정책, 폴리시는 4P에 들지 않습니다. 정답은 2고요. 그 다음 문제. 클린5라는 회사가 나오네요. 클린5는 의료기관들의 주요 우려사항인 포도상구균의 99% 살균을 보장하는 병원 및 요양원 시장을 위한 클렌저를 만든대요. 클린5는 다른 업체와 달리 소비자 시장 공략에는 관심이 없대요. 여기서 핵심은 다른 업체와 달리. 자, 우리가 어떤 지향성을 채택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다른 업체와 다르다는 것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사가 어떤 지향성을 채택했는지 알 수 있죠. 바로 차별화죠. 다른 기업과 다르게 가겠다. 정답은 C.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한나의 의류수선업, 옷을 이렇게 수리하는 거죠. 수선하는 거죠. 의류수선업은 영업시간을 만들 때 고객의 니즈에 따른대요. 일부 요일은 저녁에도 하고 일부 날은 주말에도 영업도 한대요. 자, 한나의 비즈니스는 어떻다? 차별화되었다.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A는 아니고요. 고객 중심적이다, 시장 지향적이다. B, C고요. 제품 지향적은 일단 아니고요. 사회적 책임도 아니에요. 그래서 B 아니면 C 같죠? 고객 중심적이냐, 시장 지향적이냐. 사실 문제가 좀 이상하죠. 두 말은 사실상 동의어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고객의 니즈에 맞춘다고 했으니까, 고객 하나하나의 니즈에 맞춘다고 했으니까 어떤 집단적 개념의 시장보다는
고객 중심적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AMA, PCM은 문제 은행에서 그대로 또 나오는 방식의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실 거 없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 문제가 나오면 고객 중심적이라고 보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답은 B입니다. 자, 어떤 조경업체는 투자 수익률을 알 수 없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는 대신 수익성 높은 현재 고객을 지키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실 신규 고객은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수익을 줄지 모르죠. 하지만 기존 고객 중에 좀 더 고수익 나는 고객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을 킵하고 cultivate 시키는 데 노력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수 있죠. 자, 이것은 무슨 지향성? 바로 관계 지향성이죠. CRM, 고객 관계 관리, 고객 중에서 고수익 고객을 지키고 유지하는 이런 것이죠. 정답은 Relationship Orientation입니다. 자, 그 다음 세턴 브라더스는 소기업을 위한 회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파트너들은, 이 회사는 세금 납부 시즌 전후에 고객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매월 뉴스레터를 보내서 세금 변동사항 등을 업데이트 해줘요. 이 회사의 비즈니스 관행은 새로운 고객을 얻기보다는 고수익 고객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전에 나왔던 것과 동일하죠.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죠. 관계 지향성이죠. 정답은 D. 자, 그 다음 문제. 고객의 선택을 크게 개선하기 위해 리바이스는 유연한 제조와 유연한 마케팅을 결합한다. 이거 아까 제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했죠. 정답은 B. 대량 맞춤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입니다. 자, 이번엔 Change Drivers Impacting the Future of Marketing. 미래의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드라이버, 변화 추동 요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몇 가지가 나옵니다. 마케팅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드라이버. 첫 번째, 제품의 과잉, 고객의 부족. 제품은 넘쳐나고 고객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변화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shift in information power from marketer to customer. 정보의 파워가요, 마케터에서 고객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변화한다는 것이고요. shift in generational values and preferences. 세대적 가치와 세대적 선호가 변화하고 있다. 그 다음, shift to distinguishing marketing, 그러니까 big M from little m. big M과 little m을 구별하는 방향으로의 변화. big M과 little m은, big M은 전략적이고 좀 상위 개념의 마케팅을, little m은 전술적이고 운영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마케팅을 의미하는데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Shift to justifying the relevance and payback of the marketing investment. 마케팅 투자의 적합성, 그리고 회수, 마케팅 투자가 회수돼야겠죠. 회수를 정당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변화. 이렇게 5가지 변화 드라이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자세히 보시죠. Shift to product glut and customer shortage. 제품 과잉, 그리고 고객 부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프레드 위어세마라는 저자가 이야기한 Six New Market Reality, 새로운 6가지 시장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그 교재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보시죠. Competitors proliferate. 경쟁자들이 차고 넘친다. 그 다음 all secrets are open secret. 모든 비밀은 공개된 비밀이다. 비밀은 없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게 이겁니다. Innovation is universal. 혁신이 보편적으로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일어난다. 자, Information overwhelms and depreciates. 정보가 넘쳐나서 그 가격이 아니고 가치예요. 가치가
저평가된다, 하락한다. Easy growth makes hard time. 쉬운 성장이 힘든 시기를 낳는다. Customers have less time than ever. 고객들은 시간이 부족하다. 요게 이제 6가지의 새로운 시장 현실인데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는 가운데 나왔던 Innovation is universal. 이거니까 요 부분, 요 가운데 있는 요거만이라도 숙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정보의 힘, 정보 파워가 마케터에서 고객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Fred Wiersma, in his book The New Market Leaders, builds a powerful case that the balance of power is shifting between marketers and their customers in both B2C and B2B market. B2C 시장, B2B 시장 가릴 것 없이 정보의 파워가 마케터에서 고객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In the current business environment, 현재의 비즈니스 환경 내에서 firms have learned to be open about products and services with consumers who have endless sources of information, including blogs, chat room, and independent website. 현재의 비즈니스 환경 내에서 기업들은 블로그, 채팅방, 그리고 독립적인 웹사이트 같은 무한한 정보 원천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그러한 고객들에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보다 더 개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고객한테 강력한 정보 접근 능력이 있으니 제품과 서비스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좋다.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자, direct to consumer marketing by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vast amount of health information available to patients on websites has consumers ready to self-diagnose and self-prescribe.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약회사들에 의한 직접 고객에게 직접 하는 마케팅, 그리고 환자들에게 전달되는 방대한 분량의 건강정보,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self-diagnose, 스스로 진단하고 and self-prescribe, 스스로 처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한다는 게 실제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그런 진단, 그런 처방을 말하는 건 아니고 스스로 나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고, 아하,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이러이러한 약을 먹거나 이러이러한 걸 하면 되겠구나 라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는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내가 처방전을 쓴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진단 그리고 처방이라는 것이 뭐 의사의 권한을 내가 소비자가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터넷 등에 있는 많은 정보 덕분에 내 증상이 어떤 증상인지에 대해 보다 잘 알게 되고, 어떤 약을 먹으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세대의 가치와 선호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보겠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요. 자, 밀레니얼 세대는 미국 인구 중 25%, 연간 2천억 달러의 구매력을 갖고 있다고 나오는,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favor authenticity, 진정성을 선호한다. over content, 내용보다도, 그 내용 자체보다 이 사람의 진정성을 보는 것이죠. 브랜드 로열하다,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높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활동적인 액티브한 브랜드에 대해서 로열티가 높다. 그 다음 highly connected through technology, 첨단 기술에 의해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 wish to part of the company's product development process, 회사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일부로
기꺼이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seek ethical companies to work for. 윤리적인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입니다. 자, 아까 제가 빅 M과 리틀 M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빅 M은 좀 더 상위적이고 좀 더 전략적인 마케팅을 말합니다. 마케팅 빅 M은 Big M is also known as strategic marketing. At the strategic level, Big M serves as the driver of a business strategy. 비즈니스 전략의 드라이버 역할을 한다. 다 시험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The core marketing concept,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wide customer orientation and long-run profits are strategic in nature. 조직 전체의 고객 지향성과 장기적인 수익이라는 핵심 마케팅 개념 특성은 본질적으로 전략적이다. 이런 문장도 나왔습니다. Big M refers to strategic, long-term, firm-level commitment to investing in marketing. 마케팅 투자에 대한 전략적이고 장기적이고 전사적인 결심을 나타낸다. 뭐가? 빅 M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Consider these action elements required for successful Big M. 성공적인 빅 M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행동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ensuring that everyone in an organization, regardless of their position or title, 직위나 타이틀에 관계없이 조직의 모든 사람들이 understand the concept of customer orientation, 모든 사람들이 고객 지향성 개념을 이해하도록 ensure, 보장하라. 두 번째, align all internal organizational processes and systems around the customer. 모든 내부 조직적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고객을 중심에 두고 그 주변에서 around the customer 잘 정렬하라. Find somebody at the top of the firm to consistently champion this Big M business philosophy. 회사의 최고 경영진 중 top of the firm이죠. 회사의 최고 경영진 중에서 Big M 비즈니스 철학을 꾸준히 챔피언이란 말은 지원이라는 뜻이죠. 서포트라는 뜻이죠. 꾸준히 서포트할, 챔피언할 사람을, 그 누군가를 찾아라. Find somebody. 자, 세 가지 이야기했고요. 좀 더 이야기해보죠. 자, forget, 잊어라. Concept that marketing department is where Big M takes place. 빅 M이 일어나는 곳이 마케팅 부서라는 개념을 잊어라. 마케팅 부서는 빅 M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다. 빅 M은 그러한 기능적인 운영적인 일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빅 M은 좀 더 상위적이고 좀 더 전사적인 일을 하는 그런 분야이다. 자, create market driving, not just market driven strategy. market driven만 하지 말고 market driving도 하라는 것이죠. market driven은 시장의 니즈에 따르는 것을 말해요. 마켓 드라이빙은요, 시장을 아예 주도하는 거죠. 내가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켓 드라이빙을 우리가 마켓 크리에이션, 시장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 커스터머 오리엔테이션, 고객 지향성, a component of market orientation, 시장 지향성의 요소인 customer orientation은 places the customer at the core of all aspects of the enterprise. 기업의 모든 측면의 중심에 고객을 둔다. customer orientation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In order for Big M to succeed, 빅 M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It must be championed. 아까 나왔던 그 단어죠. It must be championed by 누구? 탑 매니지먼트. 최고 경영진의 지지, 최고 경영진의 서포트를 받아야 합니다. In order for Big M to succeed, firms should create market driving strategy.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켓 드리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빅 M이 성공하려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마켓 드라이빙 스트래티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켓 크리에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빅 M은 not just identifying existing segments but also creating new one. 기존에 존재하는 세분 시장만을 알아내는 그 세분 시장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 세분 시장을 알아내는 그 기존 세분 시장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공략할 기존 세분 시장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세분 시장을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그먼트를 크리에이팅, 그것을 우리는 마켓 크리에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마켓 크리에이션 refers to approaches that drive the market toward fulfilling whole new set of needs that customers did not realize was possible or feasible before. 과거에는 possible하거나 feasible하지 않다,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완전히 새로운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장을 드라이브 하는 접근 방식을 마켓 크리에이션, 우리말로 굳이 이야기한다면 시장 창출. 시험은 영어로 보는 거니까 마켓 크리에이션만 알아놓으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빅 M이었습니다. 이제 리틀 M 이야기를 해보죠. 리틀 M은 좀 더 실행적이죠. 기능적이죠. 펑셔널하고 오퍼레이셔널합니다. 그래서 기능적 또는 운영적 수준에서 기업과 이해관계자에게 이해관계자에게 무언가를 서브한다. 이게 바로 리틀 M입니다. In contrast to Big M, Little M serves the firm and its stakeholder at a functional or operational level. In the context of change drivers impacting the future of marketing, Little M is also known tactical marketing이에요. Little M은, 그러니까 Big M은 strategic marketing, Little M은 tactical marketing,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In the context of change drivers impacting the future of marketing, Little M serves the firm and its stakeholder at the functional level. 아까 전전 페이지에 나왔던 얘기죠. functional, 그 전전 페이지에는 아까는 functional and operational level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냥 functional level만 나왔지만 맞는 말이죠. 기능적 수준에서 회사와 이해관계자를 서브한다. Everything from brand image to the message sales people and advertisement deliver, to customer service, to packaging and product features, to the chosen distribution channel, exemplify Little M. 브랜드 이미지, 영업사원과 광고가 전달하는 메시지, 고객 서비스, 패키징, 제품의 특징, 그리고 유통 채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리틀 M의 사례이다. 리틀 M의 사례 맞죠. 리틀 M은 전략적 마케팅이 아니라 전술적 마케팅이고요. 전술적 마케팅은 일반적으로 마케팅 믹스 이야기를 하죠.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같은 보다 기능적이고 운영적이고 실행적인 실무적인 마케팅 활동을 우리가 리틀 M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practicing marketers tend to pitch marketing internally as an investment, not an expenses in the future success of the organization. 미래의 회사 성공에 있어서 실무 마케터들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서 내부적으로 마케팅을 펼쳐나가는 경향이 있다. 마케팅, 우리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케팅에 쓰이는 비용이 아니라 마케팅에 쓰이는 돈은 expense나 cost로 보지 말자. investment로 보자. 이러한 관점을 중시합니다. 마케팅에 쓰이는 금액은 비용이라기보다는 투자로 바라보아야 하고 그 투자가 어떻게 회수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5번 Shift to justifying the relevance and payback of the marketing investment에 대한 내용이죠. When the 텍스트라는 얘기 우리 교재 말하는 거고요. 우리 교재가 marketers need to create tools for ongoing meaningful measurement of marketing productivity. 우리 책에서 마케터들이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마케팅 생산성 측정을 위한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언급은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은 accountability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accountability란 얘기는 accountability란 것은 일종의 어떤 그 설명 능력 뭐 이런 뜻인데 account라는 것이 이제 회계잖아요. 회계. 그래서 accountability란 얘기는 회계적인 설명 책임, 회계적인 설명 능력 이걸 말하는데요. 이를테면 마케팅 투자를 위해 우리가 1억을 썼는데 이 1억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매출과 수익에 기여하였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accountability라고 해요.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클레어와 그녀의 어머니는 둘 다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클레어의 직업은 주로 그녀에게 만족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유연한 스케줄을 제공하고 그녀가 친구들과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이에요. 클레어가 그렇다는 얘기고, 클레어와 달리 그녀의 엄마는 다른 이유로 마케팅을 선택했어요. 건강보험 혜택이 좋고 일정하고 규칙적인 근무 시간이 좋아서 마케팅이라는 직업을 선택했어요. 자, 이것은 직장 생활 대 가족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의 변화를 보여줍니까? 딸은 이거를 원하고 엄마는 이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각자의 세대가 생각하는 선호가 다르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정답은 A입니다. 세대별로 가치관이 다르고 선호가 다르다는 것이죠. 정답은 A. Y세대 소비자들은 스테이트 팜 인슈런스와 같은 회사의 마케터들과의 관계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를 할 때 이전 세대가 하던 방식과 똑같이 한다. 이거 문제가 약간 좀 이렇게 깔끔한 문제는 아닌데요. 스테이트 팜 인슈런스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종합보험회사예요. 그래서 Y세대 소비자들은 아까 말했듯이 특정 어떤 기업과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이전 세대는 이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이전 세대랑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이전 세대와 하던 방식과 똑같이 한다고 말하면 틀린 것이죠. 성공적인 빅 M을 위해서는 밑줄이 고객 지향성을 이해해야 한다.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모두가, 그죠? 조직의 모든 사람들이 고객 지향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나왔었습니다. 정답은 2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정보 분야에서의 혁명과 디즈니의 현대적인 테마파크 산업의 창조는 밑줄의 고전적인 사례이다.
과거에 없던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여기 뭐 창조란 표현도 나오지만 사실 그 옛날에 놀이공원은 있었지만 어떤 테마를 갖는 그 디즈니랜드처럼 테마를 갖는 그런 테마파크는 없었죠. 없던 시장을 창출한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과거에만 워드 프로세서나 스프레드시트는 있었지만 뭔가 이렇게 오피스 같은 걸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어낸다든지 윈도우 같은 걸 만들어낸다든지 어쨌든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시장을 창출한 것이죠. 마켓 크리에이션. 정답은 2. 자, 드완다의 비즈니스는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대요.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한다, 메시지를 전달한다, 무언가 실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네요. 이것은 어떤 기능적, 운영적, 실행적 마케팅을 이야기하는 리틀 M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중 마케팅 매트릭스와 관련하여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마케팅 매트릭스라는 주제는 대부분의 MSI 회원사들에게 가장 높은 우선순위 중 하나였다. MSI는 마케팅을 보다 과학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는 얘기는 마케팅 매트릭스. 매트릭스는 측정치라는 뜻이거든요. 측정치란 주제가 매우 중요하겠지요. 당연히 A 맞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매트릭스는 주요 벤치마크를 어떤 주요 그 수치상의 기준점 같은 거를 알아내고 추적하고 평가하고 제공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된다. 예, 이건 마케팅 매트릭스에 대한 기본적 설명에 대해 나오는 문장이었고요. 자, C. 마케팅은 비용 센터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지만 ROI와 같은 매트릭스는 마케팅 성공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 사실 ROI는 투자 대비 수익인데요. 마케팅 성공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매트릭스 중에 하나죠. 이게 마케팅 성공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답은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C입니다. D. 마케팅에서는 목표와 결과의 정량화가 필요하다. 맞는 말이고요. 마케팅 플랜은 비즈니스 플랜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효과적인 플랜을 위해 매트릭스가 필요하다. 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틀린 것 C입니다. 샤리의 매니저는 샤리에게 마케팅 부서의 개선을 위한 주요 벤치마크를 식별하고 추적하고 평가하고 제공하도록 요청했다. 주요 벤치마크란 얘기는 어떤 일종의 측정치라기보다는 어떤 그 수치, 기준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거를 이를테면 여기서 말하는 벤치마크라는 거는 이를테면 매출, 수익 이런 것들을 식별하고 알아내고 추적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제공하라 이렇게 요청했대요. 이것은 바로 뭐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마케팅 매트릭스라고 하죠. 매트릭스는 바로 측정치란 뜻이고요. 정답은 A입니다. 마케팅의 다양한 측면들을 측정할 수 없다고 해도 관리는 여전히 가능하다. 피터 드러커가 한 말 중에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이런 말도 나오죠.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가 없죠. 우리가 체중계가 없는 사람이 체중 조절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정답은 틀림이죠. 개선을 위한 주요 벤치마크를 식별하고 추적하고 평가하고 제공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매트릭스를 설계해야 한다. 마케팅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요인의 맥락에서 이것은 밑줄을 반영한다. 마케팅 매트릭스는 마케팅 측정치예요. 어떤 마케팅 측정치를 관리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 수치를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겠죠. 이걸 왜 하는 거죠? 마케팅의 효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것이죠. 즉, 마케팅 투자한 것이 제대로 회수되고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죠. 즉, 정답은 A죠. 마케팅 투자의 타당성과
투자 회수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죠. 오늘날 고객은 기업, 제품, 경쟁업체, 기타 고객에 대한 사실뿐만 아니라 마케팅 플랜과 전략의 세부 요소에 대해서도 무제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객들은. 그래서 마케팅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요인의 맥락에서 몇 가지 변화 요인이 있었죠. 이는 고객이 정보에 무제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변화를 말합니까? 바로 봅시다. 고객의 정보 파워가 매우 강력해졌다는 것이죠. 정답은 A입니다. 걸스카우트는 2013년에 걸스카우트 쿠키, 걸스카우트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쿠키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쿠키를 판매하는 것을 알려주는 쿠키 파인더 앱을 출시했대요. 이것은 과거에는 이런 걸 할 수 없었는데 지금 모바일이 발전하니까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 세대적으로 과거에는 못했지만 지금 세대는 할 수 있어. 이것이죠. 그래서 세대 가치와 선호도의 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주카라는 캔디 브랜드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만화, 그 캔디 안에 만화가 들어있었나 봐요. 만화가 들어있었는데 이제는 만화가 아니라 퀴즈와 브레인 티저, 이게 뭔가 좀 머리 쓸 수 있는 재밌는 어떤 그 뭐 풀이 같은 건가 봐요. 이런 거로 변경하였대요. 과거에는 만화에서 지금은 퀴즈와 두뇌 티저로 변경함으로써 패키지 삽입물을 바꿨대요. 이것도 과거에는 저러저러 있었는데 지금은 이러이러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 가치와 선호도의 이동. 과거 세대는 만화를 선호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만화보다는 퀴즈와 브레인 티저를 좋아하더라. 정답은 C. 마케팅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요인의 맥락에서 기업이 전략과 전술을 바라보는 방식은 전략과 전술. 전략은 빅 M, 전술은 리틀 M. 이렇게 반영이 되겠죠. 정답은 D. 마케팅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요인의 맥락에서 마케팅 믹스의 요소들을 디자인하는 것과 같은 마케팅 전술은 어디에 반영되는가? 마케팅 전술, 리틀 M이죠. 빅 M, 리틀 M 얘기할 때 같이 들어가면 되겠군요. 정답은 D. 자, 여기까지가 1강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